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굉장히 저한테도 또 여러분들한테도 특별한 순간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생들 앞에서 이제 강연을 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9년이 흘렀고, 근데 제가 하는 분야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소리, 귀, 그러면 난청, 이런 거하고 연관 지었을 때 이제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청력에 어려움을 많이 또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도 많고요. 근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긴장이 되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각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좀 소개도 해드리고, 또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한번 어떻게 연구를 하고 도대체 이걸 왜 연구하는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목이 소리는 소리로 치료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혹시 이명 알고 있을까요? 이명 알아요? 우리 파란색 옷 입은 친구 혹시 이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귀에서 네. 삐 소리 같은 거 네. 제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인 학생들도 이명이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 이명이 들리기도 하나요? 맨날 들려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나 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이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명이라는 분야를 도대체 어디서 연구를 많이 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글씨가 조금 옆으로 삐져나오는데 청각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청각학을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청각학, 우리가 보통 이비인후과학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눈, 귀, 코, 목 아플 때 이제 병원 가고 그건 알 텐데, 청각학? 이게 따로 있는 학문인가 싶으실 건데, 저희가 한번 이 청각학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월드워 2, 이거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세계 2차 대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 국가들이 전쟁을 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할 때 우리가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러면 큰 소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무래도 큰 소리에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 미국에 있는 그 전쟁에 참여하거나 주민들이 난청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아마 혹시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이 다치면은 회복을 합니다. 우리 달리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하도 며칠 쉬고 뭐 약 잘 바르면 잘 낫죠.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이 잘 됩니다. 심지어 팔이 부러져도 우리가 기부스 잘하고 치료 잘 받으면 뼈가 붙어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몇 기관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기관이죠, 그러면.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귀예요. 그래서 귀 안에 있는, 우리가 오늘 아까 DNA도 배웠는데, DNA를 조금만 크게 보면 이제 그거를 세포들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귀에 있는 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에 있는 세포들이 파괴가 되면 난청이 생기는 거거든요. 병원을 갔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으려면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치료했을 때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귀에 있는 다른 부분들은 다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에 물이 차는 중이염이라던가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다 치료가 가능한데, 이렇게 큰 소리에 노출이 돼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생기는 난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지금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잘 이제 연구를 하고 살펴보니까,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청력이 나쁘면, 제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낍니다. 혹시 귀가 나쁘면 어떤 거를 착용할 수 있을까요? 와,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아네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우리 대학생들도 수줍어서 알지만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 말을 또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보청기를 또 착용을 합니다. 물론 안경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요즘에 서울에서 우리 보청기 판매하는 곳 많이 보죠. 그죠?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보청기 센터라고 하는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청기가, 예? 뭐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조금 더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오늘 이후에는 내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저 보청기네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네. 근데 거의 맨날 어디 저거 다 놀러 가 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곧 오늘 보청기라는 말을 또 들었으니까 이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경은 보통 어떻죠? 여러분들 시력 검사하고 안경 딱 착용하면 잠깐 어지러울 수 있어요. 뭐 길어야 하루 이틀. 근데 한 3일 지나면은 어떻죠? 우리가 안경을 썼는지도 모르게 편해요. 그렇죠? 우리 파란색 옷 입은 안경 낀 친구, 안경 쓴 거가 엄청 불편하지 않죠? 잘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보청기는 잘 맞춰져서 정상 청각을 또는 정상 청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청이 아주 심할 때는, 즉 우리 아까 이제 세포 얘기했잖아요. 세포가 너무 많이 파괴됐을 때는 보청기를 껴도 조금밖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청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관리와 재활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때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병원 환경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마주했을 때 2시간, 3시간을 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 청각학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 오디오라고 하는 게 듣는 기계 또는 듣다의 뜻인데, 거기에서 온 학문이에요. 뒤에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영어 다들 잘하니까 바이올로지 그러면은 무슨 학문일까요? 생물학, 그죠? 뒤에 이제 로지라고 이렇게 붙으면 이제 어떤 학문 분야를 뜻하는 용어인데, 듣는다의 오디오와 학문이라는 뜻이 붙어서 오디올로지라는 학문으로 외국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난청,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귀가 막 아까 울린다고 설명을 해줬죠. 이명, 그리고 어지럼증? 혹시 나는 가끔 어지러워요 하는 친구 있어요? 여기는 아주 귀가 다들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청각기관이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 있죠. 여러분이 걸을 때 원래는 엄청 불안해요. 에? 그 돌 같은 거. 이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돌 같은 걸 뺀 적이 있어요? 그건 없고, 그래도 지금 말한 게 귀 안에 우리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넘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자세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다리를 딱 붙이면 넘어지기 너무 쉬운데 균형을 잡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머리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팔과 다리도 노력하지만 우리 귀 안에는 균형을 잡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귀 안에 청각도 듣고
어지러움증도 같이 청각학이 영역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잠깐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중추청각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의 말을 뭐라 그럴까? 수업을 잘 못 듣고 집중을 못하면 보통 다 저희는 너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니? 정서불안이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청각학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정서불안이 아니라 사실은 정서에 관련된 영역은 다 정상인데 청각의 듣기 능력이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 정상이에요. 근데 조용한 환경에서 선생님이 말하면 잘 듣는데 옆에서 누가 필통을 탁 치거나 아니면 뒤에서 속삭이면 그 청각 프로세스라고 하죠. 듣기 능력이 조금 약해져 있는 친구들은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수업을 사실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방해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중추청각 장애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병원 가면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고 정서불안하고 중추청각 장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료가 빨리 잘 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지 이럴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또 자, 아까 이제 요 학문을 오디올로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청각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청능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금 말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청능 그러면은 보통 이제 능력이거든요. 근데 왜 능력일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그 감각이 있죠. 오감이 뭐가 있죠? 촉각도 오감이고 시각, 미각,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신체 기관 중에 이 감각 중에 두 군데만 이 힘을 쓴다라는 용어를 붙거든요. 하나가 시력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뭔가 힘쓰려고 노력하면 더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멀리에 있는 게 글씨 잘 안 보일 때 내가 더 잘 보려고 눈을 살짝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뭔가 노력하면 조금 더 잘 보이시는 적 있죠? 힘을 써서 능력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귀로 듣는 것도 뭐라 그래요? 청각인데 청력이라고 해요. 그 귀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 잘 듣고자 노력하면 우리 몸에서는 소리를 더 잘 듣도록 신체 기관과 여러 가지가 변화하면서 소리를 더 잘 듣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난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화나 소음 때문에 세포가 파괴된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이라고 하는 거를 잘 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청각학이 갖는 희망입니다. 또 보면은 이어플러그 알고 있나요? 나 공부할 때 이어플러그 낍니다. 없어요? 아니면 주무실 때 조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주무실 때 이어플러그 꽂고 또 주무시잖아요. 근데 이어플러그가 뭐예요? 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잠자려고 하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데 좀 조용해지겠죠. 그죠? 귀마개 맞아요. 이어플러그가 좀 크면 이제 귀마개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여기 그 중고등학교 이상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3M이라는 브랜드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3M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미국에서 이제 소음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살피는 이런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어플러그를 개발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솜인데 이게 제품마다 차단하는 소리의 정도도 다르고요. 또 차단하는 소리의 종류, 주파수라고 하죠. 이 주파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3M 아무거나 끼지만 청각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어떤 소리를 막아야 될지를 보고 구매를 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이어플러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네. 자, 청각학. 청각학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어렵지 않게 의학적으로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재활도 하고 관리를 하는 학문이 청각학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청각학이 가장 오래된 역사가 100년 정도입니다. 언제냐면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제 청각학이라는 학문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뭐 물리학 아니면 심지어 철학 이런 아주 수천 년이 된 학문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직 신생아 학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2001년도에 청각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안 된 학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이제 그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청각학이 있는 학교인데 저는 그 청각학이 2001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 1기 학생이었어요. 네, 1기 학생. 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DNA 배웠지만 DNA가 좀 아픈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청력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태어날 때는 잘 몰랐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이 청력이 좀 안 좋으신 경우에 1살, 2살인 어린 아이들의 청력이 나쁜지 좋은지를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왜냐하면 처음에는 신생아는 불러도 고개를 잘 못 돌리죠. 태어나자마자 이름 불렀을 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듣는다고 다 고개를 돌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크면서 목에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들렸을 때 고개를 딱 돌리거든요. 말을 못해도. 근데 어느 순간 태어날 땐 몰랐는데 2살쯤 되고 나니까 부모님 말소리에 고개를 잘 안 돌리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난청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또 자, 혹시 중학생 있습니까? 여기 중학생. 나 지금 중학생이다. 오늘은 아마 초등학교하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은데 중학교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조용하면 선생님 말 잘 듣는데 소음만 있거나 누가 조금만 책상이나 필통을 쳤을 때 선생님 말이 그동안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이제 중추청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대학생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연도 많이 가고 이제 큰 음악도 많이 듣고 할 텐데 큰 음악을 너무 많이 듣다가 갑자기 소음성 난청이 20살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제가 가끔 고등학교 가서 강의할 때 이제 꼭 해주는 말이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은데 바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차 소리가 들릴 정도의 볼륨에서 들으라고 저는 해요. 왜냐하면 귀라고 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회복될 수 있나요? 우리 신체에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손상이 돼서 30% 신경이 손상되면 평생 그 이상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들을 때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은 바깥에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게 저만 그냥 심취해가지고 들은 적 많았는데 너무 후회해요. 네, 너무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음악은 적당한 크기에서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아버님 세대들 40대, 50대 보면은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또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소음성의 난청이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할머니 분들, 할아버지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노화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목소리가 좀 크시다 있어요? 아니면 테레비 볼륨을 막 키우신다. 아마 그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노화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도 노화가 올 거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귀는 몇 살부터 노화가 시작될까요? 귀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무서운데. 또
우리 한 번도 우리 말 안 했던 친구 한 번. 예. 19살. 19살? 혹시 근데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20살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노화가 빨리 시작되죠. 그렇죠? 네. 20살부터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게 귀에서는 60세, 70세,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노인의 기준이 현재 이제 65세, 이제 뭐 70세로 올린다,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귀는 20살이 넘으면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호를 더 잘해야 되는데 눈은 엄청 신경 써요, 저희. 그렇죠? 근데 귀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손상을 입어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노화도 빨리 되고.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신생아, 유소아, 20대, 뭐 40대, 70대 아니면 모두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만큼 많습니다. 자, 오늘 이 PPT가 왼쪽으로 좀 이렇게 왜 쏠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숫자가 안 나왔네. 전 세계적으로 조금이라도 청각이 손상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네, 먼저 손 들었으니까 기회를 줄게요. 자, 억명? 억명은 맞는데 몇 억명? 우리 뒤에 있는 친구 한번. 예. 우리 친구. 예. 그러니까 다 예, 전 세계 인구의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10억 명? 근접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입니다. 근데 20%를 보고 있으니까 15억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WHO에서. WHO는 세계보건기구의 약자인데 이번에 코로나 있을 때 맨날 텔레비에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 오늘 감염이 됐다 막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쵸? 우리 아빠가 맨날 알려줬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아마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 아마 아셨을 거예요. 자, 15억 명이라는 숫자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난청이 뭐 10% 있든 50% 있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억 명에 대해서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한 분야가 청각학을 전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몇 명일까요? 우리 친구,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 친구, 5만 명? 15만 명? 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래서 한 10% 정도의 인구가 이미 난청이 시작되고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는 500만 명 이상이 난청이 조금 있거나 많이 있거나 어쨌든 일상 속에서 조금 불편함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사실 저는 그 고주파수 쪽의 소리를 조금 잘 못 들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청각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청력 검사를 받는데 소리가 헤드폰을 끼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명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저의 소리가 나는 청력을 테스트하는 건지 저의 이명 소리가 유도가 된 건지 헷갈려가지고 막 버튼을 잘못 누르죠. 그때 제가 꿀밤을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장난을 친 게 아니라 헤드폰을 오래 쓰면 소리가 조금 울려서 들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청력 검사를 할 때 이게 내가 들려서 나는 소리인지 내 귀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청각학이라는 학문이 아직 보편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당연히.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그 청력이 어쨌든 손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요즘에 급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으로 음악을 크게 듣거나 게임 같은 거 오래 할 때 이제 큰 소리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 30분에 5분은 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눈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분 정도 쉬라고 말하는데 청각은 더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게임을 하더라도 30분 정도 하고 나면 한 5분 정도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저도 경험해본 입장으로서 한 번 더 해야겠죠 아마. 예.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류를 했을 때 지체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가장 넓죠. 팔이 불편하셔도 지체장애가 될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하셔도 허리가 불편하셔도 지체장애가 될 수 있는데 청각이라고 하는 귀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2번째예요. 이미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보다도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난청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난청이라고 하는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게요.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왜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뱃속에 있을 때 난청이 생기는 걸 예방하거나 점검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도 청각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소아과 의사. 어렸을 때 난청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비인후과.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귀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생각하는 병원은 이비인후과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언어치료사인지. 맞아요. 어렸을 때 난청이 오게 되면 말을 아직 못 배웠는데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 빨간색 옷 입은 친구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고 있는데 말을 잘 배워서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어치료사도 이 난청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능사, 그리고 영어로 오디올로지스트라고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공식적인 문서로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만큼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청능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판검사 하는 게 더 좋지, 아니면 국회의원 하는 게 더 좋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대표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지.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0개 중에 7번째였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청능사는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출근을 10시에 합니다. 왜 10시에 하냐면은 일찍 나와서 이 보청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일찍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10시쯤 출근하고 한 번에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케어를 하는데 한 2명에서 많아야 3명 정도를 하루에 보고 딱 퇴근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병원이나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 이제 연봉이 높은 걸로도 이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서 도입이 돼서 점차적으로 여건이 점점 좋아져서 아마 대학병원 웬만한 데서는 청능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자, 오늘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 청각학 안에서 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미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친구가 귀에서 울리는 거예요. 네. 혹시 지금 이명 때문에 조금 저는 좀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라는 분 계실까요? 우리 오늘 한 번도 말 안 했던 우리 친구, 고등학생인가요? 네. 예, 어떤 게 힘들었는지 짧게 말해준다면 혹시? 이명이 날 때 가끔 어지러운 것도 있어요. 이명이 아까 말했죠. 귀에 있는 청각 옆에 평형기관이 있어서 뭔가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어지러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명은 스스로 울리는 불편한 소리예요. 가끔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삐 하는 소리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사라지신 적은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거는 병은 아니지만 이명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명이 심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시고요. 네, 잠을 못 자시고 예전에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 그 화가 중에 고흐라는 분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도 알죠.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기도 하지만 어떤 스토리로 또 유명하죠? 본인의 귀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일기나 여기를 보면 악마의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막 있는데 이제 관점이 사실은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근데 청각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명이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그 반 고흐가 메니에르라는 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 메니에르는 난청이 생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지러움증이 동반되고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명이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는 좀 힘든 병이에요. 근데 그런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림이 동그래요. 그래서 그게 청각학자들이 봤을 때는 반 고흐가 아마 그 어지러움이 그림 그릴 때 투영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어떤 어지러움이. 그래서 막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리고 그림들 보면은 굉장히 붓터치가 셉니다. 그래서 아마 난청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고 이명이 동시에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본인의 마음 상태가 평온하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붓터치가 좀 거칠게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학설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예. 이명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인구의 10%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중에서도 5분, 6분 이상은 사실은 이명이 조금은 있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좀 힘든 적도 있다고도 했고요. 자, 이명이 왜 생길까? 이명은 왜 생길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깥에서 내가 음악을 틀 때 이명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외부 소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스스로 소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어플러그나 헤드폰 얘기했잖아요. 이명이 생겼을 때 이어플러그 꽂으면 이명이 적게 들릴까요? 아니죠. 바깥의 소리는 줄일 수 있지만 내 몸에서 나기 때문에 이거는 귀를 잘라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이명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 이명이 참 재밌는 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원인을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이명의 치료법을 완벽하게 개발하면 아마 노벨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네. 저도 그걸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달팽이관이 우리 귀 안에 소리를 듣는 기관이죠. 동글동글 말려 있어서 달팽이 모양이라 그래서 달팽이관이라고 하는데 얘를 쭉 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지금 달팽이관을 일자로 피면 소리가 단순히 지나가는 경로가 아니라 이 달팽이관이 소리를 해석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아주 높은 고주파수, 한쪽은 아주 낮은 저주파수. 이거 그 중학교 가면은 아마 이제 배울 텐데 그 혹시 우리의 가청 영역이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인지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기억나나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실은 우리 지구가 지금 막 돌잖아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면 엄청 큰 소리들이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데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못 듣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밖에 못 들어요. 박쥐가 2만 헤르츠보다 더 높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들이 날 때 우리는 아무 소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죠? 자, 그런데 원래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몸속에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그럼 피가 흐르면 원래는 잘 청진기를 대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실은 청진기 되면 작게 나요. 왜냐하면 우리 관에 물이 흐르면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뭐든지 움직임이 발생하면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을 안 하거나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장 소리도 사실은 지금 쿵쿵쿵 뛰고 있는데 못 느끼다가 언제 느끼죠? 우리 많이 뛰었을 때 심장이 지금보다 더 크게 뛰면서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사실은 우리 몸속에 전기 활동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겠습니까? 소리가 계속 나요. 너무 작아서 우리가 지금 못 듣는 것 뿐이지. 이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아주 작은 우리 몸속에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리인데 이제 이쪽이 손상이 돼서 난청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난청이 생기면 바로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이거를 보완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초반에. 그래서 우리 머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요 영역 4000Hz 부분이 다쳤다. 이제 여기 소리를 잘 못 듣게 될 거야. 어떡하지? 그러면 요 주변 옆에 활동을 더 많이 촉진을 해가지고 소리를 더 잘 듣도록 집중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소리를 잘 듣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은 힘을 잃고 이제 능력을 상실하는데 이렇게 보상 효과로 소리를 잘 듣게끔 노력을 하니까 아주 작았던 이명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난청은 계속되는데 이명은 같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네. 이명? 그냥 소리 좀 들리고 불편한 거 아닌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명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신병 아닌가? 아니면은 혹시 이거 치매나 뭔가 종양이나 큰 병에 시작하는 전조 증상 아닌가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오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크신 분들은 우리 친구들하고 말할 때 이명 때문에 말소리를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기 싫어요. 그 사회적으로도 잘 고립이 되고 공부할 때도 너무 힘들고 마음이 보통 우울해서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짜증이 많고요.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잠을 잘 못 자요. 단순히 이명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서 매우 힘든 질환인데 암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질병처럼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10%는 이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사실은 누군가는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질문 있어요? 네. 근데 수면제를 마셔도 잘 못 자요? 수면제를 먹으면 처음에는 잘 잡니다. 근데 수면제를 평생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잘 잘 수 있지만 수면제가 치료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명은 치료할 수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근데 오늘은 이명도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여서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으면 바로 날 수 있는 이명도 있고요. 약을 먹었을 때 바로 날 수 있는 이명도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70% 이상의 이명은 그렇게 약이나 어떤 직접적인 치료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자, 완벽한 치료법은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이명으로 인한 고통은 줄여줄 방법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재활법입니다. 그래서 이명 재활의 목적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크게 생각했을 때 이명 크기를 없애거나 줄여줘도 좋고, 그죠? 또 이명 때문에 생긴 어려움들이 있죠. 나는 잠을 잘 못 자, 집중을 잘 못해.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줘도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일상생활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이명이 있을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인데 소리 치료입니다. 이 제목처럼 이명이 소리니까 소리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 자, 우리 집에 시계, 거실에 걸어놓은 시계 똑딱똑딱 하고 소리가 난다. 있어요? 저는 잘 때 소리 한 번 안 들려요. 잘 때도, 그래도, 시계에서 나요.
많이 있네요. 예. 요즘에는 이제 뭐 디지털 시계도 많이 쓰시는데 집에 들어가면 사실은 시계는 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신경 안 쓰죠. 그 소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내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주변이 조용할 때 시계 소리가 들리네 할 때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명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명 자체를 의학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게 어렵다면 내가 이명을 신경을 안 쓰게 해버리면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소리 치료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명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치료, 즉 외부에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소리를 듣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나는 음악 소리를 아주 크게 계속 듣는데 왜 이명이 안 사라집니까? 이명이 안 사라지고 난청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명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너무 과하게 공부시키면 또 안 되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 뇌는 그걸 잘하도록 신경이 강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개발한 논문에서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인터넷 찾으면 또 잘 나옵니다. 자, 이명 소리가 들리면서 외부에서 소리를 하나 듣는데 이 둘을 경쟁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명 소리가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크게 들으면 우리 뇌가 학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소리를 아주 작게, 그래서 이명 소리가 들리고 내가 트는 외부에서 나온 소리도 조금 들리게. 그러면 우리 뇌는 경쟁을 해요. 처음에는 이명이 그래도 집중해야지. 그런데 오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청력을 쓰는 거예요. 이 소리를 더 잘 들어야지.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집중력이 외부 소리치료음에 더 커져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소리치료 이제 음을 딱 끄잖아요. 이명은 이 상태로 계속 작아져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뇌가 집중하지 않도록 학습을 성공하면. 그러니까 하루 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쵸? 얼마큼 걸릴 것 같아요? 아주 빨리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은 2주 만에도 나타나지만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네. 너무 힘들죠? 근데 이명이 평생 있는 것보다는 내가 1년 노력해가지고 좀 줄어들면 좋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이게 초반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만큼 뇌의 가소성이 빨리 나타나시는 분들이거든요. 길면 언제까지 가요? 사실은 10년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아직 조금 있어요. 그냥 완벽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서.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3개월쯤 하고 나면 하루에 한 2시간씩 들었을 때 소리치료음은 작게 느껴지고 이명이 아직도 이렇게 큽니다. 그죠?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명이 조금 작아지고 소리치료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는 이명이 작게 들리고 소리치료음에 크게 집중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소리치료음을 꺼도 나의 이명은 여전히 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집중을 덜 하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이제 이명 소리가 이때는 너무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들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명이 작아집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가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이게 이명 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바깥에서 들려주는 소리 치료예요. 시간이 오래 가면 이명 소리가 좀 작아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죠? 사실 이명 소리는 계속 있어요.
자, 사실은 제가 이명처럼 만든 소리를 줄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이명이 크다가 단시간이지만 짧게 이명 소리가 작아지는 걸 한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일시적인 효과고 이거를 하루에 2시간씩 3개월, 6개월 했을 때는 이명 소리가 계속 작아질 확률이 있는데 10명에 10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치료법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걸 연구했냐면 우리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 또 병원에서 계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같이 연구를 해서 제가 2021년도에 냈던 논문인데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핸드폰에다가 소리치료 음을 하나 mp3 파일로 드렸어요. 자, 하루에 3시간씩 들으세요. 그러면 그거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명이 치료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고민했냐면 이거는 병원에서 3시간 받고 매일 집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요즘 핸드폰에 보면은 우리 어플리케이션 뭔지 알죠? 우리 게임 다운받는 것도 앱이고 뭐 여러 가지 네이버 다운받는 것도 앱이고 뭐 다른 뭐 프로그램들 보면 집에서 잘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들어보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화면이에요. 이걸 받으신 분들은 휴대폰에서 이 버튼 켰다가 껐다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알아서 측정이 되고 그리고 이명 소리하고 외부 소리가 같이 들리는 레벨을 계속 유지해줘요. 이걸 어떻게 해주냐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지금부터 한 1박 2일 정도 캠프를 해야 돼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음량을 조절할 필요도 없고 얼마를 듣는지 신경도 안 써도 돼요. 그냥 시작만 하면 나중에 끝나면 끝났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높을수록 아주 이명 때문에 힘든 거고 떨어질수록 이명이 완화가 되는 건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명 크기도 줄어들고 이명 때문에 불편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건 좀 재밌는 연구인데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질문을 병원에서 많이 받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아이오와라는 대학교의 학회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그때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뭐였냐면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환자들이 본인한테 묻는데 될수록 많이 하세요. 이 말밖에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룹을 3개로 나눠서 하루에 1시간씩 들어보세요. 3시간씩 들어보세요. 5시간씩 들어보세요. 근데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앱을 가지고 무조건 5시간을 하도록 만들었고 중간에 끄면은 그게 저한테 보고가 돼요. 그러면 저희 대학원생이 친절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3시간 들으셨죠? 2시간 더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떨어질수록 효과가 좋은 건데 위에는 1시간 한 분들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3개월 들어선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3시간 들었던 분들이 효과가 요만큼 좋았고 5시간 들었던 분들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추천드리기로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들어라. 물론 쉽지 않은데 공부하면서 들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테레비를 보면서 들어도 되고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명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가 뭐라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요 방법을 3개월만 꾹 참으면 제 생각에는 요거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끈기와 그 참을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공부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밝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한 치료법을 만든 게 아니라 하루에 얼마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 밝혀냈네?
이게 뭐 대단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요 논문을 굉장히 유명한 외국 저널에 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도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7시간 이상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 소리 치료는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고 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금 이제 그 어려운 설명이 많아서 좀 힘들었을 텐데, 자, 이명은 뭐 1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구의 10%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살다 보면 지금 우리 친구 이명 없어졌어요? 아니면 요즘도 좀 힘들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좀 있어요? 오늘 소리치료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한 번씩은 이명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보고가 있어요. 출산 시도 있고, 뭐 그게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때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법은, 완벽한 치료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명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있고, 우리는 그것 중에 오늘 소리치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죠? 소리치료는 결국은 우리 뇌를 이명에 집중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 학습이 된 애를 집중을 줄이고 다른 소리에 더 건강하게 집중을 하게 만들어줘서 우리 뇌를 조절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3년을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명이 없어진다면 평생 고통을 받을 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있는데, 이명을 치료하는 거는 매우,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 블루 오션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요거는 좀 잘 몰라요?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친구는? 파란 바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파란 바다예요. 우리가 보통 뭐 블루오션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명을 치료하는 영역은 사실은 완벽하게 치료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궁무진한 어떤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나쁩니다. 건강식품으로 뭐 많이 먹죠? 블루베리. 와, 이 순간 너무 대단하네. 네. 블루베리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루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의 영양제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귀를 좋아지게 하는 건강식품은 뭐가 있죠, 그러면? 잘 생각 안 나시죠? 네. 우리 빨간 옷 입은 친구가 미래의 루테인 같은 청력이 좋아지는 건강식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영역은 연구가 많이 됐는데 청각학은 역사가 짧습니다.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우리의 친구들도 만약에 이런 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뭔가 남들이 아직 많이 하지 않은 분야를 하길 희망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과학자를 꿈꾼다면 또는 의학자를 꿈꾼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